안녕하십니까. 정치하는 불독 장현 기자입니다. K 컨텐츠는 인류, 정치는 사류. 우리 정치의 후진성에 대한 비판은 비단 어제 오늘 일이 아니죠. 추문과 말다툼, 모욕으로 얼룩지고 있다. 스캔들과 속임수 쓰나미에 휩싸여 있다. 역대급 비호감이라 불리는 20대 대선에 대한 외신의 지적이 따갑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새 대통령을 뽑아야 하는 현실 앞에 서 있습니다. 정치 혐오와 불신 속에서도 후보자 TV 토론에 대한 높은 시청률은 대선이 갖는 중요성을 국민들도 잘 알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정권 재창출이냐, 정권 교체냐,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지을 운명의 시간이 이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정치하는 불독, 오늘도 국민을 바라보는 정치의 본질을 생각하며 경남의 민심을 찾아보겠습니다. 오늘 함께하실 두 분 소개하겠습니다. 하기남 변호사님. 네, 반갑습니다. 하기남입니다. 네, 안성일 변호사님 나와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두 분은 창원에서 변호사 개업을 하고 계시는데 친하죠, 두 분? 네, 저는 뭐 대학 선후배고 대학 K대학 선후배로 알고 있고. 네, 2년 선후배입니까? 제가 2년 위입니다. 위에고 네. 후배네요, 그죠? 예. 안성일 변호사님. 사법시험은 누가 먼저 됐나요? 하 변호사님이 2년 또 제가 둘 다 선배. 2년. 우리 그냥 물 흐르듯이 그 시대에 딱 맞게끔 될 때 되고 뭐 할 때 하고 그렇습니다. 실력이 비슷합니다. 친한 것 같은데 또 약간 네. 뭐 안 변호사가 되게 털털하고 또 이렇게 뭐 이렇게 소통도 잘하고 실력도 좋고 그래서 재판에서는 두 분 뭐 혹시 뭐 원고 피고 이렇게 경합한 적 있었어요? 제가 말씀드리기 좀 그래서 딱 한 번 붙었는데 네. 제가 졌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의뢰인께 죄송하죠. 뭐. 그러면 이제 재판에서는 한 번 있었는데 승소, 패소. 예. 아, 그런 2대 0입니다. 예. 네, 뭐 재판 결과 구체적으로 밝히는 건 좀 그럴 테고요. 이렇게 뭐 친한 듯 안 친한 이 두 분이 이 패널로 모시기까지 어떤 과정이 있었는지를 영상으로 함께 보시죠. 혹시 하기남 변호사님? 아니 맞으시네요? 아니 여기 어찌 일이십니까? 아니 여기서 지금 뭐 하세요 지금? 아 일단 잠시 들어오십시오. 예. 들어가도 됩니까? 예, 저희 네네. 그 이동식 업무 공간, 저만의 공간인데. 차박한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진짜 이곳에서 아니, 저는 이제 차를 하나 개조를 해서 차박하고 또 혼자만의 시기도 하고 또 책도 좀 보면서 산천 유람하면서 재충전하고 있습니다. 아 요즘 정치 안 하시는 분한테 이 정치합시다 이렇게 좀 요구 드리고 싶은데 이거 패널로 좀 모시려고요. 아 패널. 네. 아 진짜 저 여기 살고 싶은데. 안녕하십니까? 예. 안성일 변호사님. 예. 그 정치하는 불독 프로그램 패널로 좀 모시려고 하는데 응해 주신다면서요? 저는 안 하겠습니다. 예. 왜 갑자기 안 하시겠다 그럽니까? 그거 뭐 준비된 것도 없고 네. 뭐 제가 정치 전문가도 아닌데 네. 저 하기 곤란할 것 같은데요. 그 일단 좀 앉아서 좀 얘기를 하시죠. 그러면. 예. 정치 안 하시고 차박을 하시네요. 아 제가 많이 출마를 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동네를 누비는 것은 이제 다른 분이 더 잘하실 수 있을 것 같고 해서 저는 이제 돕고 응원하고 박수 치는 네. 그런 일에 전념하려고요. 그럼 정치는 이제 앞으로 전혀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돕고 또 박수 치는 일은 저도 열심히 할 겁니다. 아, 좀 묘한데요? 이번 지방선거 출마하시는 건 아니죠? 아 저는 지방선거 출마하지 않습니다. 네, 출마하시면 이게 저 패널로 못 모시거든요, 저희가. 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안성일 변호사님, 예. 뭐 안 하시겠다고 했는데 패널로 이렇게 나와주셨어요. 앞으로 어떤 패널이 되겠다, 각오 한 말씀 해주시죠. 하기 싫다 이야기까지 하고 나왔는데 뭐 더 잘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으로 앉아 있습니다. 네, 열심히 두 분 역할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 이제 현직 변호사신데요. 저희가 민심탐방 세 번째로 가본 곳이 그 서부 경남의 끝자락이죠. 함양 산청 지역인데요. 이쪽에는 어떤 현안들이 있고 이쪽의 민심은 어떻는지 직접 현장 가서 한번 저희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저기 와 있는 곳은 함양산청. 딱 여기가 적경지대예요, 적경지대. 오늘 두 분 등장이 굉장히 화려하시던데 차는 안 들고 왔어요? 저는 걸어왔습니다. 어디서부터 걸어왔습니까? 요 앞에서.
차가 없는가 봐요. 우리 저 하백께서는 뭐 좀 뭐 차박차를 역시 여기까지 이제 몰고 갔던데. 아니는 함양 산청이 물 좋고 산수 좋은데 오니까 탁 차박차로 딱 와서 네. 자연 풍경을 느끼면서 네. 그러려고 저는 제가 요즘 차박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제 차박차를 들고 왔습니다. 아이 그 뭐 집이 없습니까? 이 사람아 집하고 또 차박 느낌이 다르지. 그 저 사모님이 저 집에 같이 있는 걸 좀 싫어하시는 아, 이 오래 살면 약간 떨어질 필요도 있다니까. 같이 안 해요? 부부가? 같이 할 때도 있고 네. 또 저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할 때도 있고. 야, 혼자만의 시간을 즐긴다 차박으로. 야, 해보면 이거- 좋아요. 다들 요즘 차박이 대세거든. 네. 민심탐방 현장까지 뚜벅뚜벅과 차박의 지금 화려한 등장을 보였습니다. 자, 여기가 지금 그 함양 산청이잖아요. 여기 지금 강이 있는데 이게 엄천이라고 해요. 강이 있는데 이 강을 기준으로 우리가 서 있는 곳이 딱 경계인데 이제 마주 보는 곳이 이제 함양 쪽이고 건너편 쪽이 산청이에요. 그 산이 보면 저 다리를 건너서 이렇게 네, 딱 그렇죠. 넘어오니까 동의보감천도 보이고 산청이 이제 되네. 그런 곳이죠. 자, 함양 산청까지 왔는데 함양 산청 하면 제일 기억나는 곳 어디입니까? 저는 산삼. 산삼. 예, 얼마 전에 산삼 그 항노화 엑스포인가? 네네, 뭐 그렇죠. 그것도 했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 함양에서 산삼이 유명하고 산양삼인가? 네. 그래가지고 뭐 이렇게 뭐라노 이게 항노화 네. 또 이렇게 그 건강 뭐 이런 것들이 유명해서 저는 함양하면 아 산삼이다 산삼 이렇게 생각하고 그래서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산삼도 많이 드시고. 신봤다 이런 말을 좋아하죠 우리가. 근데 신문 한 번도 못 봤잖아. 지금 몇 번째죠? 아이 그거는 그런 얘기 아니잖아. 하 변호사님 신봤다보다 표봤다. 그렇지, 그렇지. 몇 봤다가 중요한데. 표를 좀 많이 봐야 되는데 조금밖에 못 봐가지고. 야, 그렇죠. 신봤다를 아직 한 번도 못하는 사이죠. 자, 그러면 우리 안변은 함양산청 하면 가장 기억에 남는 곳 어디입니까? 그 저는 시천면 거림계곡. 거림계곡. 예, 계곡이 참 좋습니다. 예. 그 다녀본 데 중에 그보다 좋은 계곡은 없는 것 같아요. 그 작년에도 여름 휴가를 거기서 보냈거든요. 네. 애들도 좋아하고. 그렇죠. 예, 예. 오랫동안 그게 워낙 차가워가지고 오랫동안 몸을 못 담글 정도더라고요. 예, 애들이 들어갔다가 나오면 바로 떨어요. 맞아, 맞아. 예. 함양에도 가면 용추 계곡이 있는데 거기도 좋아요. 아, 예. 아, 용초계곡. 이제 아, 함양 예, 끝자락이죠. 거기. 그쪽에 이제. 안이 쪽이죠, 안이. 예. 안에 있는 용초계곡. 차박하니까 그쪽 왔다 갔다 좀 하실 것 같아요. 거기는 차박하는 사람들 되게 많아요. 역시 차박만 다니는 명소를. 저는 모든 기준이 차박이냐 아니냐. 아니냐. 알겠습니다. 아니, 저는 함양산청 하면 기억나는 게 이쪽이 지명들이 이쪽에서 이제 쭉 올라가 보면은 휴천이 있고 좀 더 올라가면 마천이라는 동네가 있어요. 지리산에 얽혀 있는 이제 그 지역명인데 이 마천이 왜 마천이냐면 말마자를 쓰는데요. 이게 비가 오고 한꺼번에 이게 집중호우가 내리면 이 물이 돌이랑 말의 속도로 막 이렇게 밀려든다고. 엄청 그래서 빨리 마천. 내려오네요. 예, 그리고 이 산청의 시천 가 보면은 이게 화살 시자를 쓰거든요. 그래서 이제 화살은 더 빠른데. 그렇죠. 화살의 속도로 이게 간다고 이제 시천. 그리고 이 위쪽 유림면에서 조금만 더 올라가면 휴천면인데 이게 좀 넓잖아요. 이쪽에 보면. 예. 그래서 이제 이 강이 좀 쉬어간다고 휴천인데 아까 시천 얘기했는데 시천 쪽이 98년인가요? 그때 이제 7월, 8월 이렇게 될 텐데 그때 이제 집중호우가 내리는 바람에 그쪽에서 이제 수백 명의 사망 실종자가 그때 네. 일어난 수해 사건이 벌어졌거든요. 그때 처음 등장한 말이 게릴라 폭우라는 말이 처음 등장했어요. 집중호우가 내렸는데 이 뭐 게릴라식으로 내린다 해서 이제 게릴라. 지리산 하면 또 예전에 뭐 빨치산 이런 것도 있었는데 어쨌든 그게 저는 이제 함양산청 하면 기억나는 거죠. 뭐. 그러면 지금은 휴천쯤 되는 거예요? 휴천? 휴천에서 조금 더 내려와서 이제 유림이 되는 거죠. 지금은 이제 좀 유림면이고 이 한적하니까. 강이 이제 나중에 남강과 합류해서 이제 뭐 남해 바다로 이제 빠지겠죠. 그런 곳에 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함양산청에 저희들 민심을 탐방하러 갔는데 이곳에서 이제 뭐 역대 선거가 여러 번 있었잖아요, 그죠? 함양산청에서 제일 기억나는 선거가 어떤 게 있었습니까? 기억나는 하나의 선거라기보다는 여기는 군수 선거가 한 재임기가 보통 4년이라고 하잖아요. 그동안에 많은 군수가 법정 구속되고 또 재판받고 네네. 4명이나 그렇죠. 그런 일이 있으니까 전국적으로도 드문 네. 일이거든요. 그래서 역대 함양 군수 4명이 그죠? 네. 4명이 지금 현직 군수로 제가 4명이 그 재임 중에 구속된 사건이 있었죠. 그죠? 예. 네. 그래서 맞아요. 전국적으로 경상북도 청송 네네. 그리고 여기 함양 그래서 군수가 자주 바뀌고 네. 몫이 또 바뀌면 또 그렇죠. 재판받고 구속되고 그래서 주민들이 아 이거 뭐냐 이런 그런 탄성을 자아내게 했던 곳이기도 합니다. 네, 그렇군요. 우리 안배는 함양산청 기억나는 선거 어떤 게 있어요? 저는 산청 같은 경우에는 좀 현 군수님이 예전에 네네. 2번 하시다가 그렇죠. 한 번 쉬시고 다른 일 하시다가 다시 네네. 컴백하셔가지고 당선되는 게 아, 7대 지방선거. 지난번 지난 지방선거. 예, 지난 지방선거에서 그게 흔히 보통 그런 경우가 잘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시다가 뭐 은퇴하시면 끄시고 한데 네.
그래 다시 컴백해서 당선되시고 이번에는 또 불출마 선언을 하셨더라고요. 그렇죠. 그런 경우도 예. 잘은 없는 것 같은데 좀 이례적이다. 그 당시에 제가 기억 2018년인데 이재근 군수의 뭐 화려한 컴백 뭐 이런 말도 있었는데 근데 이제 지금은 또 불출마 선언했기 때문에 아 뭐 좀 이런 것들을 어떻게 좀 지켜봐야 될지를 우리가 민심 탐방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럼 자연스럽게 지금 뭐 민심 탐방하라고 한 지역들이 정해졌군요. 함양. 예, 하면 함양 가야 돼. 함양에 좀 최대 이슈 뭐 이런 게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아까 산삼이라고 했잖아요. 네네. 그 지역의 특산물을 이용해서 이 지역이 뭔가 활력을 도모할 수 있는 거를 찾는 거 네. 그것들이 이제 주민들은 또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도 한번 보고 싶고 네. 또 말씀드린 것처럼 선거 이 짧은 시간에 군수가 재판받고 법정 구속되고 네. 주민들은 선거에 관해서 거의 뭐 만정이 떨어질 것도 같은데 네. 과연 앞으로 선거는 어떻게 전망하는지 네. 또 목민관 우리가 그 군수 지방관 또 지방의회 이런 분들에 대해서 주민들은 어떻게 바라보고 또 뭘 원하는지 그걸 한번 네. 직접 현장에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하변께서는 함양의 민심을 한번 이제 탐방하러 갈 테고요. 우리 안변은 산청이잖아요, 그죠? 예. 산청의 현안 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군수님이 두 번 하시다가 쉬셨다 다시 현 군수님이 네. 또 이제 본인이 불출마 선언을 했는데 또 어떤 사람들이 그렇죠. 다 그 직을 이어받기 위해서 그 노력을 하고 있고 새로 등장하는 인물들에 대한 국민들의 평가는 어떤지 네네. 또 한번 들어보고 싶네요. 네, 알겠습니다. 자, 함양 산청 민심 탐방지 지금 이쪽 지역의 민심은 어떤지 한번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함양 이쪽으로 가야 되나요? 아, 네 이쪽으로. 예. 그 저 제 차 타고 가면 되죠. 차박차를 타고 있거죠. 산청 뭐그 저는 갔는데 이 건너가 보겠습니다. 헤엄쳤어 예, 근데. 헤엄치지 말고 걸어서 민심 탐방 프로젝트 정치하는 불독 정도 갑시다. 갑시다. 자, 함양산청 지역인데 지금 뭐 함양은 우리가 이제 오프닝에서도 이제 말씀했지만 그 군수가 4명이나 구속되는 사례들이 있었잖아요, 그죠? 뭐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두 분이 또 변호사시니까 어떤 사건이었는지 먼저 좀 천사령 군수부터 좀 하변을 예. 정해 주시죠. 저는 이제 천사령 군수 그리고 이철우 군수의 그 재판 부분을 얘기를 드릴 텐데 네네. 그 보혜 리조트 그 비리 저축은행 비리 사건 조사하다가 그 옥매 리조트를 그 리조트 건설업자가 그 추진하는 과정에서 군수가 편의를 봐준 것 흔적이 나와서 이미 군수직을 물러난 천사령 군수가 영장실질 심사를 통해서 구속이 되고 또 이철우 군수도 같이 구속돼서 재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뒤에 두 분의 군수도 다른 선거법으로 또 재판을 받기도 했는데 이 재판 과정을 통해서 어쨌든 군수가 2명이나 전현직 군수가 구속되고 한 거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안타깝게 생각했죠. 뭐 이철우 군수는 법정 구속이 됐지만 또 천사령 군수는 나중에 이제 1심,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기도 했었습니다. 네. 그렇지만 그 뒤에 또 최 군수님이랑 또 그 임창호 군수도 또 선거법과 또 뇌물로 또 구속되는 아주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던 매우 국민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왜 이러나 싶을 정도로 좀 탄성을 자아내게 하는 그런 곳이 돼버렸습니다. 네. 천사령 군수는 뇌물 혐의였는데 이제 무죄로 이제 네. 이렇게 나왔고 이철우 군수 같은 경우에는 같은 날 한 분은 예, 무죄로 석방이 되고 한 분은 법정 구속, 석방은 아니고 그 전에 보석으로 나왔으니까 한 분은 무죄가 되고 한 분은 이제 법정 구속됐습니다. 네, 그랬군요. 이게 천사령 군수 같은 경우는 이제 그 3기 그리고 이제 4기 이제 지방선거에 이제 단성됐었는데 이제 이런 일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철우 군수 같은 경우는 이제 이 5회 지방선거 있잖아요, 그죠? 5회 네. 지방선거에서 당선됐는데 그 뒤에도 이제 또 2명이나 더 이렇게 군속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최한식 군수 그리고 임창호 군수 사례는 우리 안성일 변호사께서 얘기해 주시죠. 그 최완식 군수 같은 경우는 공직선거법 위반인데요. 그 혐의가 크게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하나는 그 유사기관이라고 해서 공식적인 선거대책위원회 내 기구가 아니고 선거활동하는 기구를 만들어서 선거운동을 했다는 거고, 다른 하나는 선거운동에 대한 대가의 지급을 약속하고 일부가 지급된 이런 내용으로 3심까지 모두 유죄가 선고되고 확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임창호 군수 같은 경우에는 그 군의회에 군청 자금으로 군의회에 기부금을 지급한 것으로 기부행위 금지로 선거법 위반으로 처벌받고 이 선거법 위반 그 재판 중에 별도의 뇌물죄 아마 그 공무원들의 승진 대가를 받은 것으로 구속돼서 다시 재판받 두죄 모두 다가
유죄로 확정됐습니다. 네, 그리고 최한숙 군수는 2011년이죠. 10월 재보선에서 이제 당선됐는데 이제 임기를 뭐 다 채우지도 못하고 이어서 이제 2013년 4월인가요? 그때 임창호 군수가 이제 예. 재보궐선거에서 또 이제 선거가 돼서 이제 이 6회 지방선거에 당선됐는데 이러다 보면은 이 5기 지방선거 임기가 4년인데 군수가 뭐 3명이나 이렇게 낙마하는 경우가 생겼잖아요. 예, 이런 예. 부분들이 정말 좀 이 지역민들 어떻게 생각할지 참 이렇게 좀 궁금한데 우리 저 하기란 변호사님이 예. 함양 민심탐방 이 얘기 물어봤죠, 그죠? 그래서 제가 그 함양을 다니면서 몇 분을 만났습니다. 시민단체의 종사자도 만났고 또 현직 농부도 또 만났고 또 언론기관 종사자도 만나서 방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로 물어봤습니다. 도대체 이 짧은 기간 안에 이 군수가 이렇게 많이 구속되고 또 낙마하고 또 다시 재보궐선거 치르는 거 이거에 대해서 함양 국민들은 도대체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신지 또 도대체 그렇게 된 이유가 뭔지 그러면 앞으로 또 이제 대선과 지방선거가 오는데 그러면 국민들은 이제 선거에 관해서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지를 제가 직접 만나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네, 함께 영상으로 한번 보시죠. 별빛을 사랑하고 저는 지금 산삼의 고장 함양군청에 왔습니다. 여기에서 이 동네 민심도 들어보고 또 동네 소개도 하고 여러분들을 만나볼 생각입니다. 시골 동네라 고즈넉하고 마을이 조용조용합니다. 읍내라서 다소 사람이 좀 붐비기는 하지만 그래도 오늘은 평일이라 그런지 그렇게 사람이 많지는 않은 것 같네요. 또 선비의 고장이라 그런지 글 공부하던 곳인가 정자도 보이고 동네가 매우 조용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함양군이 전쟁과 평화의 그 주제가 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저희로서도 이례적으로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 많나 보죠. 예, 저희들도 봤어도 지금 함양이 왜냐하면은 그 6.25 때 굉장히 피해를 많이 봤던 곳입니다. 저희들 저쪽에 산청, 그 거창 그 우리 양미 피살 사건의 그 가운데가 함양입니다. 그래서 함양도 현재도 유림 송고 이쪽으로 가면 많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그 상처를 가진 분들이 지금도 많이 있습니다. 저희는 가장 기본적인 게 가장 옳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쉽게 말하면은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은 개인 이익보다는 공익을 위하고 국민을 위하는 그런 목민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예. 즉 자기를 뽑아준 사람들, 자기의 어찌 보면 뭐 패거리 문화라고 그러죠. 그 사람들을 위하는 것보다는 전체를 위하는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고, 그리고 지금 현재보다는 내일을 위해서 발전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 동네가 이제 작다 보니까 사람들도 서로 다 잘 알고 지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정치적으로 보면 이 조그만 동네에서도 서로 다른 세력끼리 견제하고 그렇게 됐으면 좋겠네요. 아까 어떤 분 얘기를 들으니까 그전에는 뭐 야당, 지금은 이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군의원도 3명이나 있어가지고 그 이후로부터는 군수가 구속되고 하는 일도 없다고 이제 그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이 작은 동네라도 꼭 한 세력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견제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예, 이제 여기서 동네 한 분을 또 만나 뵙고 얘기 들을 생각입니다. 언론사에 계셨고 또 지역 시민단체 또 활동도 하고 계신 분인데 한번 만나 뵙고 동네 얘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MBC 정치하는 불독입니다. 지금 이제 대통령 선거를 바라보는 주민들의 마음 또 네. 지방선거가 있을 텐데 네네. 이 동네의 주민들의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사실 그 함양군 같은 경우에는 국민들이 선거에서 여러 번 그 전임 군수님들이 4번이나 네. 구속이 되시는 바람에 사실 선거에 관해서는 굉장히 회의적인 시각과 그다지 관심이 많으시지 않으셔가지고. 안녕하세요. 정치하는 불독입니다. 이 지역의 주민들은 이 대선이나 또 지방선거 앞두고 진짜 바라는 것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걸 들어보셨을 텐데 주로 주민들은 뭐라고 그런 걸 얘기를 하던가요? 제일 중요한 게 이제 기득권 세력 있지 않습니까? 네. 특히 작은 지역일수록 이 기득권 세력에 대한 견제를 할 수 있는 게 너무 빈약합니다. 네네. 그러다 보니까 젊은 층에서도 이렇게 뭔가 진출하고 싶고 이렇게 정치에 관여하고 싶어도
이 기득권 장벽이 너무 높다 보니까 그럼 그런 걸 해줄 수 있는 게 이제 정당 정치에서 청년 할당제라든가 여성 할당제를 제시를 해줘야 되는데 지금 그렇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젊은 층의 목소리가 반영되지 않고 대전에서 진주 간 이제 철도가 이제 직선 노선화가 지금 현재 중부에서 김천에서 진주로 가는 것만 지금 중부 내륙 철도가 지금 이야기되고 있는데 그거보단 진짜 서부 경남이라든가 경남이 서부 쪽이 발전하려고 하면은 대전에서 진주 간 고속도로가 이제 철도가 낮아야 되지 않나. 예, 그런 이야기가 지역에서는 제일 하도로 되어 있고 있습니다. 예, 저는 이제 읍내를 벗어나서 직접 동네로 들어와서 얘기를 들어볼까 합니다. 정자나무도 있고 동네가 고즈넉하게 조용하고 아름답고 참 좋습니다. 여기서 동네 주민을 뵙고 민심 얘기를 한번 들어볼까 합니다. 어머, 저희 MBC에서 나왔거든요. MBC 정치하는 불독이라고. 그래 이제 대통령 선거 있고 이제 지방 선거 있는데 이 동네 분들의 그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요새 뭐 코로나 때문에 안 나간 게 모르겠습니다. 그런 건데. 안녕하세요. 정치하는 불독입니다. 예. 오늘 이렇게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과거에 그 4명의 군수가 재판받고 구속되고 그랬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거를 바라보는 게 뭐 주민들의 마음은 어때요? 참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또 한 가지로서는 주민으로서 제대로 역할을 못한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아쉬움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때 당시에 공직사회 분위기는 어땠습니까? 공무원들이라면 군수가 가장 큰 권한이라면 인사권이거든요. 예. 인사권이라다 보니까 공무원들이 좀 승진에 대한 욕망도 있고 네. 그런가 조금 더 넘보다 좀 빨리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점이 없나 하는 게 진짜 엉뚱한 선택을 한 것 같습니다. 특히나 그 6급에서부터 해서 관리직인 5급에 올라가기 위해서 승진하기 위해서 보면은 그 좁은 문이 통과하기는 일반적으로 열심히 일하는 건 기본이겠지만은 거기다가 뇌물을 준다든지 하는 그런 게 아마 생긴 것 같습니다. 그것이 아마 다른 것보다 이 공무원 인사도 폭이 좁고 하는 그런 것이 하나 요인이 된 것 같습니다. 네, 함양 주민들의 민심을 들어봤는데요. 제가 따져보니까 그 민선 이후에 함양 군수 선거가 9번 있었습니다. 그중에 이제 군수는 6명이 있었는데 4명이 이제 구속되는 사례였더라고요. 다른 지자체도 이 정도가 있었나 제가 좀 따져봤더니 이 청송군이 그 5명이 이제 그 모두 기소는 됐죠. 나중에 이제 무죄로 나온 경우는 있었지만, 그리고 또 괴산군이 이 4명이 유죄 판결을 받는 사례가 있었는데, 이 함양군이 어떻게 보면 이게 참 그 적지 않은 사례들이 좀 많았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주민들에게도 많이 물어봤지만 왜 이런 일이 있었고 반복됐는지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하기란 변호사님 다녀보니까 좀 그런 주민들의 얘기를 좀 많이 들어봤을 텐데 왜 이런 일이 반복됐다고 그러던가요? 다녀보니까 주민들은 그렇게 말을 많이 합니다. 이 함양군 인구가 48,000인데 대부분 지역의 선후배나 또 혈족들, 인척 이렇게 돼 있어 가지고 대놓고 싫은 얘기를 또는 반대 얘기를 못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군수나 집행부가 그 동네에서는 뭐 사실상 그 동네 안에서는 이제 어떤 절대 권리를 갖고 있으니까 반대를 못하는 그래서 견제가 안 되는 그런 거를 제일 많이 지적하더라고요. 또 우연찮게도 그 전에 군수가 많이 구속되고 그랬었는데 지난 지방선거 이후로 이 함양군에도 더불어민주당 그러니까 우리 전체적으로는 여당이지만 그 동네에서는 좀 열세인 당에서도 군의원이 3명이나 배출이 되면서 이제 다른 목소리도 나오고 또 집행부의 일방적 어떤 독주에 대해서도 다른 목소리를 내면서 약간의 변화가 있었다. 그 뒤로는 뭐 불협화음 이런 것들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 어떤 군 의회에서의 견제 세력의 진입 이런 것들도 새로운 변화의 한 모멘텀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민심 탐방에 하변이 뽑은 민심 탐방 키워드가 4명 구속, 목민관 필요하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였군요. 자, 그러면 뭐 견제, 감시 이런 게 좀 부족했다라고 하는데 의회는 그렇다 치고요. 함양에 제가 알기로도 이제 시민단체가 좀 여럿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안성현 변호사님 어떻게 보였습니까? 시민단체도 뭐 언론이나 그 의회처럼 견제기구로 중요한 부분인데 실효성 있기가 좀 힘이 든 게 그 후원금으로 보통 운영되지 않습니까? 근데 인구가 많지 않고 뭐 그 연로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보통의 시민단체들이 아마도 군청에서 주는 지원금으로 운영이 되는데
지원을 받는 시민단체가 목소리를 내서 군수의 어떤 잘못된 것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것이 아마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시민단체의 실효성 있는 활동을 위해서 좀 어떤 보조금 지급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변화가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알기로도 2018년 2월인가 그래요. 그때 그 함양 그 시민단체가 함양군청 앞에서 이제 뭐 기자회견도 하고 그리고 이제 함양군청이라고 적혀 있는 표지석이 있죠. 하변호사 미신 탐방할 때 그 함양군청 표지석 보셨잖아요. 네. 거기에 이제 세척을 하는 지금 영상이 나오고 있는데요. 맞아요. 저도 봤습니다. 예, 그 세척하는 모습도 보면서 이제 좀 제발 깨끗했으면 좋겠다 이런 연망들도 달고 있는데 또 후일담입니다만 저기 세척할 때 이게 무슨 이렇게 통으로 붓는데 저게 물이 아니라 고로쇠 물이었다는 이게 되게 아깝다는 생각도 좀 들었는데요. 더 깨끗해지겠죠, 뭐. 네, 좀 더 깨끗해질 것 같다는 저 기대감이 있었고요. 근데 그 중요한 이제 의회, 시민단체 이런 역할도 했지만 견제와 감시 기능 중에 사실 언론의 역할들도 필요하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함양 지역의 이제 언론인들도 좀 만나봤습니다만 역시 이제 시민단체하고 같은 얘기를 하는 게 이 함양의 최대 광고주가 사실 함양군청인데 이제 비난 기사 그리고 좀 비판적인 시각을 견제했다가는 좀 이렇게 광고가 좀 이렇게 물 건너갈 수 있다는 이런 좀 걱정들을 좀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견제와 감시가 좀 부족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들을 좀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다음 간 곳이 이제 산청이죠. 예. 그 산청에서 제일 이제 선거를 앞두고 관심이 있는 부분은 지금 현 군수님이 불출마 선언하신 거. 네. 보통 그 임기가 다 돼서 연임 제한 때문에 네네. 보통은 밀려서 불출마를 하게 되는데 자의로 남았음에도 불출마하신 이후에 네. 불출마에 대한 반응이 어떤지 또 어떤 새로운 인물들을 원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좀 궁금했고 지역 내에서 어떤 뭐 격차가 있다거나 네. 아니면 새로 그 수급 민원 사업이나 그 주민들이 바라고 있는 것들이 어떤 것인지 이런 것들 중점적으로 한번 여쭤봤습니다. 뭐 최근에 제일 큰 이슈가 이재근 산청구수의 이제 그 다음 지방선거 불출마 선언이었는데 이재근 군수가 이제 4대 5대 군수에 뭐 안정적으로 당선이 됐어요. 그리고 이제 6대 건너서고 7대 그러니까 지난 지방선거 때 이제 또 그 됐기 때문에 총 선수로 보면 3선이지만 연임 3선 제한이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2번이나 더 출마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이제 이걸 뭐 출마를 이제 포기하고 이제 불출마 선언을 했는데 주민들 반응이 좀 굉장히 저도 궁금합니다. 한번 보시죠. 여기 산청시장이고요. 산청은 약초가 유명합니다. 그리고 뭐 보면 맹문동, 오갈피, 지황, 참당귀, 민들레, 구절초, 작약 뭐 이런 것들이 유명한 곳이죠. 시장이 오늘 장날이 아니고 하니까 참 조용합니다. 뭐 사람 지나다니는 사람도 없고 매대도 등 비어 있는 게 별로 좀 그래 보기 좋지는 않네요. 이 시장이 썰렁한데 그래도 약초가 유명하니까 상설 매대가 지금 잡혀 있는 데는 약초가 제일 많은 것 같습니다. 예, 민심 탐방하러 왔는데 사람을 좀 주민분들 좀 만나봐야 되는데 이 어디 가서 만나야 될지 그래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 마을 주민분 한번 만나서 말씀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사시는 데는 어디입니까? 단성면에 살고 있습니다. 아, 단성면에 살고 예. 계십니까? 아, 그러시구나. 지금 좀 있으면 이제 선거인데, 좀 선거철이 다가오는데, 군수님 불출마 선언하셨습니다. 예. 그 지역민들은 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당히 뭐 좋게 받아들이고 있어요. 아, 예. 그래, 박수 칠 때 떠난다는 뭐 그런 소리를 듣고 계십니다. 지금. 예. 이 산청구는 농촌이고 하다 보니까 노인 인구가 도시보다 더 많은 훨씬 많죠. 예. 예. 그 노인 인구가 많아지는데 어떤 뭐 좀 그 정책적인 그러니까 이제 뭐 보다시피 본인도 지금 60대 후반이고 예. 일을 할 수 있는 그거는 노인인데도 불구하고 예. 일자리가 없으니까 그냥 뭐 이렇게 연금 조금씩 타고 막 이렇게 지내는 이게 무료한 생활을 하고 있어요, 시골에서. 예. 그러니까 일자리 창출을 좀 많이 해가지고 노인들도 일하면서 살 수 있도록 해주면 고맙죠. 오늘 장날이 아니라 시장이 많이 한산합니다. 별로 뭐 다니시는 분도 없고 한데 아마 요 상인이신 것 같은데 한번 만나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여기서 뭐 가게 운영하고 계십니까? 예, 가게도 하면서 뭐 예. 산내 시장을 책임지고 있는 시장 번영 회장입니다. 아, 시장 번영 회장이십니까? 예, 예. 아, 예. 오늘 아이고 잘 만났습니다. 예. 산청 시장이 산청을 대표하는 시장인데 좀 더 활기를 띠고 하려고 그렇게 되려고 하면 예. 구체적으로 다 어떤 이 시장을 살리는 방법은
산청에서 나오는 먹거리를 예. 흑돼지 이런 거 흑돼지에다가 약초를 꿰매 가지고 하면 얼마든지 성공할 수 있는데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예. 그런 과정을 거쳐가지고 이번에는 저희가 도시재생 옥산이 도시재생에 시장 곁들여 가지고 예. 시골에 어린애들 보기 참 그런데 애들이 이렇게 모여 있네요. 안녕. 안녕하세요. 몇 학년들이? 5학년이요. 5학년? 네. 어느 학교야? 산청초등학교. 다 똑똑하네. 그러면 진주가 좋아, 산청이 좋아? 산청이요. 산청? 네. 왜 진주가 좋아? 산청이 할 게 없어요. 산청은 할 게 없어? 아, 니는 진주 왜? 할 게만이 없어요. 아, 진주보다 산청이 별로 할 게 없어? 네, 땅은 산청이 더 넓은데. 땅은 넓은데 그게 아쉽구나. 예, 여기는 산청군 창면 매곡마을입니다. 전형 비닐하우스도 있고 전형적인 농촌 마을이고 요즘 뭐 농촌들이 다 그렇지만 뭐 사람들이 많이 다니고 그렇진 않고 한적한 그런 전형적인 농촌 마을이 왔습니다. 저기 마을 분들 몇 분 계셔서 한번 만나 뵙고 가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지방선거만 있는 게 아니고 올해는 대통령 선거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누구 찍을지 마음 결정을 하셨습니까? 예, 했습니다. 예. 그 어떤 대통령이 나왔으면 좋겠습니까? 예, 참신하고 예. 하고 한 그분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참신한 분은 예. 역시 비슷한 말씀이시네요. 예. 그러면 이 남북권하고 북북권하고 차이를 어떻게 해소해 줄 수 있을지 그런 현안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죠. 평소에 제가 여기 주민으로서 북부 주민으로서 예. 살면서 좀 가졌던 농사일이 호미질하면서 가졌던 그런 말씀을 그냥 드릴까 합니다. 지금 사실 남부 쪽에는 많은 지원 사업과 또 이런 어떤 먹거리라든지 그리고 거기는 사실 남부 지방에는 좀 많이 발전이 돼 있는 상태고 우리 산청군을 보면 북부가 산악지대고 또 아무래도 이 좀 여건이 열악하다 보니까 제가 이제 농사를 짓고 하면은 같은 산청군이지만은 제가 느꼈을 때는 남부 지역은 발전이 많이 된 상태고 북부가 안 됐으니까 앞으로 오시는 분이라면 북부 쪽으로 많이 신경 쓰시는 분이 좋죠. 예. 오늘 귀한 말씀 감사드리고요. 꼭 방송에 담아서 내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십시오. 여기가 산청군 곤충자원화 거점보육센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곳인지 좀 궁금하네요. 안녕하십니까? 예. 이곳이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 곳인지 좀 궁금하거든요. 네.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기는 산청 군민이나 지역 인근에 있는 분들이 곤충에 관심이 있다든지 또 실제로 곤충을 사육을 해보고 싶은 분들은 언제든지 오셔가지고 저희들한테 실습을 할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예. 현 군수님이 불출마 선언을 하셨거든요. 그 선생님이나 지역 국민들의 어떤 반응이나 생각은 어떠신지. 네. 참 우리 이재근 군수님께서도 군정을 잘 이끌어 주셨고 또 후배들에게 새로운 또 기회를 주신다고 하니까 참 훌륭하신 분이라고 그렇게 다들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예. 어떤 분이 뭐 대선이나 지방선거에서 당선이 됐으면 좋겠다. 평소 생각은. 네, 저희들은요 이제 귀농한 사람으로서 우리 이제 산청 같은 경우에서는 우리 이제 북부권이 너무 지금 발전이 지금 되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 북부권에서도 이런 관광벨트화라든지 그다음에 이 마켓 쪽으로 좀 군정을 잘 이끌 수 있는 그 행정 달인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좀 군정을 이끌어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또 소망이 있고. 네, 우리 안성현 변호사는 읍시장에 갔는데 장날이 아니었죠, 그죠? 예, 장날이 아니어서 너무 좀 썰렁했습니다. 왜 그런 날을 택했을까요? 그래, 가는 날이 장날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구나. 가는 날이 장날이 아닌 날을 골라갔습니다. 사람 만나기 그렇게 좀 힘들 정도였다고 하는데요. 자, 그래서 이제 민심을 들어봤는데, 그래서 이제 안변이 뽑은 민심 탐방 키워드 어떻게 정해 보셨을까요? 균형 발전 그리고 유통 지원 시급. 네, 맞습니다. 이 만나본 분마다 사실 좀 저희 제작진들이 좀 예상은 하고 가는데
항상 예상과 빗나가더라고요. 현장에서 좀 들려주시는 주민들의 얘기는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좀 많이 좀 다르다는 느낌이었는데 뭐 거대한 이런 정책보다도 우리 내 집 앞에 우리 동네에 좀 뭐가 좀 달라지나 이런 것에 역시 좀 관심이 많았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자, 그런데 산청은 뭐 지금 함량 아까도 살펴봤지만 이 산청은 좀 너무 다른 게 많아요. 지금까지 제가 알기로도 이 7번이죠. 7번의 이제 지방선거 동안에 4명의 군수가 있었잖아요. 그죠? 근데 그 중에 뭐 다 아름답게 뭐 퇴임을 한다든지 또 이제 중도 낙마하는 경우가 없었는데 그거 한번 정리해 주시죠. 예, 그 군수님들 전부 다 뭐 그 선거법 위반으로 처벌받거나 뭐 다른 형사 사건으로 기소되고 처벌받으면서 그 당연직을 상실하고 보궐선거나 재선거에 이른 적도 없고 심지어는 뭐 처벌 이전에 기소된 군수님도 아직 한 명도 없습니다. 전부 직을 임기를 다 마치고 자의로 그만두고 나오시는. 그다음에 이번에 자의로 그만두신 거고 선거에 의해서 교체되는 것이 다지. 그렇죠. 그게 뭐 사법기관의 처벌에 의해서 직을 잃게 되고 이런 경우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네. 실제로 제가 어느 정도인지를 따져봤더니요. 경남에서 현직 단체장 중에 그 현직에 있으면서 기소되지도 않은 곳이 딱 2군데가 있더라고요. 산청하고 하나가 되어 있습니다. 하동이 그렇습니다. 주민들 만나보니까 그 농산물, 좋은 농산물이 많은데 그걸 좀 유통할 수 있게 해달라 이런 좀 요구들이 좀 많았어요 보면. 예, 구체적으로 유통센터, 뭐 마케팅 이런 얘기잖아요. 예, 그 이야기를 되게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를 하면 유기농이고 친환경 제품을 생산하는 거는 우리가 할 수 있다. 농민이니까. 근데 이 판로를 개척하는 것이 상당히 좀 힘들기 때문에 그 농사 짓는 농민이 이런 판로를 개척하는 것에 행정적인 도움이 좀 절실하다. 그런 말씀들이 많았습니다. 또 산청이 그 아까 저 차왕 쪽에 계시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남쪽하고 북쪽 격차가 좀 많이 나는데 북쪽을 좀 개발해달라 이런 얘기들도 좀 있었지 않습니까, 그죠? 예. 북쪽 개발, 북부 지역에 대한 개발 욕구가 아주 강하고 그와 관련해서는 이제 최근에 그 금세에 들어서는 동의보감촌에 대한 기대가 큰 것 같습니다. 좀 활성화돼서 좀 낙후돼 있는 북부권의 활력소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이 많긴 한데 그게 일단 그런 의견이 있긴 하지만 최근에 그 반머리제 터널 개통 이후에 오히려 동의보감촌이 활성화되더라도 이 터널을 통해서 관광객들이 남부 쪽으로 오히려 더 많은 교류로 빠져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상존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산청을 좀 이제 지도를 놓고 지금 화면에 잠깐 보이십니다만 지도를 놓고 보면 이렇게 남북으로 나누는데요. 남쪽이 뭐 단성, 신안, 시천 그리고 삼장, 그 생비랑 이런 곳이죠. 그리고 이제 북부권이 산청읍을 포함해서 이제 오부, 차황, 금서, 생초, 신등 이런 쪽인데요. 이 반머리제 터널은 이 금서면에 있거든요. 근데 이 금서면에서 이제 남부권에 있는 이 삼장까지 이어지는 터널인데 이쪽에서 이제 관광을 하고 이제 그 뭐 관광이나 숙박 인프라가 좀 잘 갖춰져 있는 삼장이라든지 시천 쪽으로 이제 관광객들이 빠져나갈 수 있다는 게 이제 북부권의 이제 주민들의 얘기인데 실제로 또 이제 삼장 쪽 주민들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오히려 이제 삼장에는 개발 여건이 될 수 있는 터가 워낙 부족하기 때문에 여기서 더 뭐 숙박시설이라든지 관광 편의시설을 지을 여건도 안 된다 또 이런 얘기들도 하세요. 어쨌든 이제 반머리제 터널이 지금 산청에는 굉장히 좀 현안이 될 것 같고요. 또 다른 현안들 좀 어떤 게 있을까요, 산청에는? 재미있는 말씀을 해주신 분이 계시는데 진주 인구의 3분의 1이 산청 출신이다. 맞습니다. 예. 그다음에 산청 인구의 70%가 기농 인구다. 그래서 기농 인구가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인구가 좀 그 군 자체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유지되고 좀 더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인구 유입이 필요하고 그렇다면 산청에서는 기농 인구가 더욱 더 좀 절실히 요구가 되는데 이 기농을 작심을 하고 오신 분들이 빠르게 정착할 수 있는데 어떤 군에서의 행정적인 지원이 지금은 좀 미흡하지 않느냐. 실효성이 있는 그 행정적 지원이 꼭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 많았습니다. 야, 진주에 그러고 보니까 산청 출신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정치인 중에도 제가 알기로는 김재경 의원, 최고식 의원도 그렇고 진주시장 하시던 지금 현 조규일 군수라든지 전 이창희 시장도 다 이제 산청 출신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고 보니까 진주에 산청 출신들이 많네. 근데 정작 산청에는 귀농 인구가 많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참 이런 점들을 다음에 이제 군수 되시는 분이 정말 좀 신경 써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자 산청 얘기 지금까지 좀 살펴봤는데요. 앞으로 이제 함량
네. 뭐 함양이 아까 뭐 4명의 군수 구속 사건 이것만 지금 우리 따져봤는데 그렇죠. 함양도 역시 좀 현안들 많지 않습니까, 그죠? 네. 제일 지금 이번 선거에 좀 미칠 그 영향 그리고 어떤 현안들이 좀 있을까요, 함양은요? 그래 이제 현안 얘기할 때 아까 그 산청 얘기하던 중에 이제 장터 앞에서 초등학생들이 진주가 좋냐 산청이 좋냐 얘기할 때 뭐 진주가 좋아요. 왜? 산청에 할 게 없어요. 이러잖아요. 그 얘기는 산청만 되는 게 아니고 함양도 마찬가지거든요. 근데 지자체도 이런 현실적 고민이 있으니까 뭐라도 하려고 이제 막 그 애를 쓰는데 대표적으로 이제 그 산삼을 테마로 한 이제 항로화 엑스포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예산이 130억이 넘는 예산이 들어갔고 또 실제로 또 행사도 크게 했습니다. 또 성황리에 나름대로 성황리에 됐고 관람객이 40만이 넘게 왔고 온라인까지 치면 뭐 한 230만 명 이상이 관람을 하고 그런데 대신 이제 그 산삼 하나 테마만으로는 그 행사 비용과 또 그 홍보비와 이런 걸로 과연 이게 실효성이 있고 또 지속적으로 군의 발전과 또 군의 부흥을 위해서 이것이 과연 적절했느냐라는 댓글 또 비판도 있고 또 실제로 검색을 하다 보면 이 왜 했냐 또 이게 앞으로 우리에게 어떤 그 뒤 후과를 어떻게 주느냐 이런 얘기도 많이 있어요. 거슬러 올라가 보면 김혁교 지사 시절인가요? 다공 리조트 개발 사업 그렇죠. 예. 하다가 이제 포기됐죠. 그리고 얼마 전에는 이제 병광석 옥녀 테마파크도 이제 취소된 사업이었고 그 후속으로 또 하려고 했던 게 이 제가 알기로는 시크릿 청춘 정호 사업 지난해 불독에서 여러 차례 좀 다뤘던 건데 결국에 그것도 이제 이렇게 포기를 했습니다. 최근 들어서도 보니까 지금 뭐 그 거창 소방서 안이파출소죠. 이게 원래 이제 소방 시설 업무 같은 경우는 국가사무다 보니까 경상남도에서 이제 그렇죠. 땅을 매입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함양군 자체 예산으로 하려다가 지금 이게 이제 부결이 된 사건도 있었고 그다음에 지금 또 문제가 되는 게 시설관리공단 네. 이게 지금 당장 필요하냐 마느냐 이것 때문에도 사실 좀 갈등이 있는 것 같아요. 그 군청과 의회가 지금 갈등이 있는 것 같은데 네. 근데 지금 함양군에는 그 민주당 의원을 포함해서 지금 이제 뭐 그 한 정당 일색 이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약간 여러 명을 견제도- 뽑으니까 네, 견제가 될 수도 있는데 산청은 아까 남북권으로 비교를 했는데요. 이 함양 취재하면서 저희가 또 이제 본 게 여기 역시도 이게 지역 갈등이 좀 있더라고요. 보니까 이 함양은 그 특이하게도 지금 지도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이 서부권과 동남권 이렇게 좀 나눠져요. 동남권은 함양읍을 중심으로 아래쪽에 있는 마천, 휴천, 유림, 수동 이렇게 돼 있고 서부권은 그 안이면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서상, 서하, 지곡, 백전 그리고 병곡 이렇게 있죠. 뭐 제가 실제로 지금도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창원 쪽에 있는 그 함양 향후의 분들이 이게 따로 하죠. 예, 따로 예, 지금도 향후회를 그러나요? 따로 하죠. 예. 예. 얼마 전에 예전에는 도민체전 응원을 가도 따로따로 이제 뭐 이렇게 한다는 얘기까지 있었는데 그 정도로 이렇게 지역 간의 괴리가 좀 심한 지역이었고 어느 지역에서 이제 군수가 나오느냐 뭐 이런 것도 이제 굉장히 좀 그 지역에서는 좀 관심사고 아니면 같은 경우는 실제로는 거창 군청이랑 훨씬 더 가까워요. 네. 그리고 이제 그 근처에 있는 뭐 거창에 그 말이라든지 위천 이런 쪽 생활권이 옛날부터 있었기 때문에 아마 좀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은 드는데 어쨌든 이제 새로 군정 펴시는 분들 좀 이 지역 융화는 좀 잘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지역 융화 얘기와 관련해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창원 그 면적이 744제곱킬로미터고 그다음에 함양이 723이란 말이에요. 네. 이게 뭘 말하냐면 엄청나게 넓은 지역에 적은 인구가 살고 있으니까 서로 지역 같은 군내라도 서로 이렇게 다른 것처럼 느껴지는단 말이죠. 네. 그래서 이제 이 군정하시는 이제 그 주체들은 이들 간의 소통을 어떻게 교통으로도 또 인문학적으로도 어떻게 연결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산청은 지금 이제 터널로 이제 남북이 화합되느냐 이 중요한 기로 있는데 함양도 사실 그런 부분들이 좀 노력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작은 지역일수록 오히려 더 그런 것들이 더 이렇게 자기 동네 위주가 되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교통을 좀 이렇게 소통을 시켜가지고 좀 어떤 해소하고 완화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교통 문제 나오니까 뭐 울산 함양간 도로는 이제 뭐 그 나중에 좀 늦었지만 어쨌든 이제 개통이 될 거고요. 지금 남부 내륙철도에서 이제 함양 주민들 아까 얘기 들어보니까 대전에서 바로 진주까지 바로 직선 그걸 해달라고 예. 철도를 연결해달라 이런 요구들도 있더라고요. 참 이렇게 지금 지역마다 좀 이런 요구들은 직접 한번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함양의 그 현안까지 들어봤고요. 가장 좋은 여론 그리고 이제 정확한 여론은 역대 선거 결과를 한번 지켜보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그래서 저희 정독이 역대 선거 결과를 했는데
제일 궁금한 게 군수 선거는 지금 또 굉장히 디테일하고 지역마다 이렇게 편차가 너무 심하거든요. 그래서 함양 역대 군수 선거를 하변께서 좀 정리해 주시죠. 예. 함양의 그 군수 선거를 보면 지금 현재 국민의힘 전신인 새누리당 또 자유한국당 이렇게 공천을 받은 후보가 유리하기도 하지만 거의 무소속이 또 이게 공천에서 탈락한 분들의 그 무소속 군수가 많이 당선돼서 어떻게 보면 국민의힘 계열, 한국당 계열의 공천자의 무덤이라고도 들리기도 합니다. 그렇죠. 또 특이한 것은 함양군에서는 민주당 기반인 예전에 열린누리당 이름으로 천사령 군수가 당선된 곳이기도 해서 과연 앞으로 선거에서도 국민의힘 기반인 정당이 아닌 민주당 계열의 기반의 어떤 정당에서 군수가 나올 수 있을 것인지 그런 것이 이제 또 관전의 포인트고 또 지난 지방선거에서 그 다수를 뽑는 걸 통해서 군의원이 국민의힘 기반이 아닌 민주당 계열의 또 다른 정당 계열의 군의원들이 다수 배출이 됐는데 그것이 계속 유지되면서 의회 내부에서의 견제 역할을 계속 이어갈 수 있을지 이것이 매우 관전 포인트라고 보여집니다. 산청은 우리 안변께서 한번 정리해 주시죠. 예, 산청은 7번 선거 중에 1회만 무소속에서 무소속 후보가 당선되고 그 다음에는 전부 그 보수 정당 이름만 계속 바뀐 그 한나라당, 새누리당 여기서 자유한국당. 예, 자유한국당까지 여기서 이제 군수를 배출하고 있는데 특이한 거는 제 5대 선거에서 이재근 군수가 70%를 넘게 득표율을 확보한 게 이례적이고 바로 그 2018년도 7회 선거에서는 떨어지긴 했지만 전 군수의 그 허기도 전 군수가 당을 바꿔서 나왔는데 근소한 차이로 한 4% 차이까지는 그 추격을 하는 그런 저력을 보여줬습니다. 요런 점이 좀 특이하고 나머지는 그 보수 정당의 후보가 강세를 보였던 그런 결과가 일관성 있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가장 정확한 민심이라고 하시는 역대 선거 결과를 저희가 살펴봤고요. 그리고 앞으로 이제 코앞에 있는 대선 그리고 이제 지방선거에서는 이 함양산청이 어떻게 민심이 전망이 될지를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우선 산청부터 갈까요? 안변 정리해 주시죠. 예, 산청은 그 역대 선거 결과도 그렇고 지금 주민들의 의견도 보수 정당에 대한 지지는 아주 확고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대선에서는 큰 이슈가 없어 보이고. 군수 선거에 있어서는 현 군수님이 그 불출마 선언한 이후에 새로운 군수가 누가 될 것인지 관심도 많습니다만은 주민들 입장에서는 그 마케팅, 지역 특산물의 유통을 잘할 수 있는 그런 후보를 원하고 있는 그런 새로운 군수를 원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가장 다음 선거에서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 그렇게 판단합니다. 네. 함양군수 선거 그리고 함양지방의회 선거 어떻게 좀 전망하십니까? 사실 함양군은 이제 민주 계열과 보수 계열을 놓고 보면 민주 계열이 거의 힘을 못 쓰는 구도의 선거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렇지만 예전 2004년도에 열린누리당의 천사령 군수가 당선된 곳도 그 지역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그 지난 지방선거에 더불어민주당 군의원이 3명이 나온 이후로 이제 군수가 재판받고 구속받는 일이 이제 없어진 것처럼 저는 그렇게 봅니다. 견제가 있는 상황에서는 군정이 이렇게 독주로 흐르지 않는다는 것을 이제 체험했다고 저는 봅니다. 앞으로 선거에서도 이런 것이 이제 재현될 수 있을까? 지난 선거를 놓고 보면 과거에 천사령 군수 당선된 때 말고 열린누리당의 변범식 후보가 33%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선전했죠. 예. 그 뒤에는 촛불 대선 때도 문재인 대통령 후보가 그때 28%밖에 못 받았거든요. 그러면 과연 이제 30%를 넘어서 또 군의원 활동을 통해서 스타 군의원이 탄생을 하고 또 군수에 이르기까지 이런 다른 대안 세력들이 이 지역의 어떤 중점적인 세력으로 견제를 넘어서 대안이 될 수 있는가를 그것을 어떤 구해낼 수 있는가 이런 것이 이 함양군의 어떤 미래에 있어서 아주 이번 선거와 또 앞으로 진행될 선거에 있어서 좋은 관전 포인트라고 저는 봅니다. 네, 두 분 전망까지 잘 들어봤습니다. 자, 내일과 모레죠. 이틀 동안 사전투표 이어서 그리고 다음 주에는 드디어 20대 대통령 선거가 치러집니다. 역대급 비호감 대선이라는 오명 속에도 그래도 한 가닥 희망이 있다고 한다면 그건 바로 유권자들의 현명한 선택일 것입니다.
차기 정부는 어떤 정책으로 어떻게 대한민국의 새 시대를 국민과 함께 열어갈지, 그리고 그 책임자는 누가 돼야 할지 바로 유권자의 소중한 한 표에 달려 있습니다. 국민의 선택을 받은 새 대통령은 누구인지 다음 시간엔 20대 대선 결과와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인심을 경청하는 정치하는 불독,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변 어땠어요? 이거 우리 기남의 선수네. 선수같이 했어? 나는 내용을 얘기 못했어. 시간 더 찾는데.